천당에서 지옥으로 3천당 제약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숫자는 커졌고 검증은 필요했고 결국 무너졌다. 1막은 폭등인데 약 4개월 만에 400%. 주가가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퀀텀 점프를 하죠. 시총은 코스닥 최상위권이에요. 이 상승의 연료는 단 하나였죠. 먹는 비만약. 핵심 내러티브가 GLP-1, 비만, 당뇨 치료제죠. 이 주사를 알약으로 바꾼다. 이걸 에스파스라고 합니다. 시장의 해석은 이거 되면 게임 끝이겠네.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유럽 계약 5.3조, 미국 계약 15조 플러스 수익의 90%. 숫자만 보면은 글로벌 빅파마급이죠. 아쉽게도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막이 균열인데 공시와 보도자료 간의 다툼. 유럽 계약이 공시에서는 508억, 보도자료에서는 5.3조였죠. 미국 계약은 회사와의 독점 계약, 거래소에서는 비독점이라고 해석했어요. 즉 같은 사건을 다른 맥락으로 해석한 거죠. 이건 단순 차이가 아니죠. 시장에서 보는 건 결국 신뢰의 온도차. 그리고 시장은 결국 거래소를 믿을 수밖에 없죠. 제3막이 트리거인데 3천당 제약을 저격한 유명한 블로그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착각합니다. 이 블로그 때문에 폭락했다. 하지만 딱히 그렇진 않아요. 블로그는 방아쇠였고 이미 장전된 총이 있었어요. 블로그가 건드린 거는 과거 이력이죠. 무채혈 혈당 측정기, 코로나 백신, 먹는 인슐린. 그 결과는 대부분 미완성, 중단 또는 결렬. 계약 구조 또한 파트너사가 비공개, 수익 또한 미래 추정치. 핵심 질문은 이게 실제 돈이 맞을까?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 커버가 거의 없다는 뜻은 이건 조용한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검증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4막에서는 결정타가 터졌죠. 이 시점에 스멀스멀 숨겨져 있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일단 에스패스의 특허 2019년에 출원했고 국제심사는 부정적, 결과는 자진 취하.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속 핵심 기술을 홍보를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R&D의 현실이라는 건데 R&D 투자가 466억에서 156억까지 급감을 하죠. 그리고 연구 인력은 40명 가까이. 박사급 인재분들은 특히나 그 수가 매우 낮음. 그렇다면 수십조 계약이 맞나? 할 수가 있나?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러한 의구심이 계속 꽃이 피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 이력. 먹는 인슐린에 대한 공시는 3년 동안 23번 협의 중. 결국엔 결렬됐죠. 패턴이 보인다는 겁니다. 기대, 반복, 무산. 그리고 제 5막은 회사의 대응인데 설명 대신 일단 소송을 때려버린다는 거죠. 시장의 질문은 추가 임상 필요 없는 거 맞아? 파트너가 누구야? 회사의 대응은 고소해버리겠다. 결국 시장이 느낀 거는 정보 부족보다 더 치명적인 것.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사 측은 논란이 가중되니까 4월 6일 오후 3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에요. 그리고 6막은 붕괴인데 신뢰가 한 번에 무너져버렸죠. 이 모든 게 연결되는 순간에 비독점 계약, 파트너 비공개, 특허 취약, 과거 결렬 이력, R&D 부족 하나의 문장으로 바뀌죠. 이거 과장된 거 아니야? 그리고 시장은 항상 빠르죠. 최고가 다음날 하한가 4일 만에 반토막. 김원웅과 엄준유 씨의 이혼보다는 느렸지만 4일 만에 반토막이라는 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만큼이나 빠른 속도죠. 이건 조종이 아니고 신뢰 붕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었던 7막 전 대표님의 블록들이 있었죠. 타이밍은 최고점 직전에, 내용은 2,500억 매각.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 사정. 하지만 시장에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 최고점이라는 확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매각 플러스 곧 호재가 나온다. 결과는 개인분들의 매수 이익과 주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 공시 논란이 폭발하죠.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 하나예요. 기술도 아니고 수급도 아니고 정보의 신뢰성. 유리한 건 크게 말하고 불리한 건 숨기고 검증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 위에 쌓인 주가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누각이죠. 시장은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아요. 단지 들키지 전까지만 올려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깊숙이 3천당 제약의 데이터에 남겨진 인위적이었던 수급 데이터의 개입과 엑시트의 3단계 흔적을 보자면 1단계에서는 정보 선점 세력의 기습 펌핑이 있었어요. 타겟 일자는 26년 3월 20일, 혐의 주체는 외국인, 약 736억 원을 순매수하는데 3월 24일 전 대표님의 블록들 발표랑 역대급 언플이 시작되기 직전인 3월 20일 주가가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90만 원을 돌파해요. 수상한 흐름이었던 게 이날 급등을 주도한 건 단연 외국인이죠. 반면 개인분들은 700억 가까이 매도했죠. 1대1 트레이드, 주식시장에서 이런 결정적 뉴스 발표 직전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빠른 국내 큰손 또는 기관일 확률이 있죠. 블록들 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악재인 블록들이 터지기 전 주가를 최고조로 띄워놓는 선발대 역할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단계는 호재성 언플과 개인분들에게 물량 떠넘기기, 고점 형성을 뜻하는 거죠. 타겟 일자는 3월 24일에서 3월 26일 최고점 부근이에요. 혐의 주체는 사모펀드, 금융투자, 기관분들, 더불어 외국인들의 지능적인 분할 매도. 3월 24일에 전 대표님의 2,500억 블록들이 예고되었고 회사에서는 미국 15조 계약 임박이라는 초강력 호재를 동시에 흘렸습니다. 주가가 무려 3월 25일에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112만 원을 찍었어요. 수상한 흐름이 이때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작 1단계에서 주가를 띄웠던 스마트 머니들은 이때부터 유유히 팔고 나갑니다. 3월 24일에는 외국인이 약 300억 가까이 매도, 사모펀드는 50억 가까이 매도, 3월 25일에는 금융투자, 투신 등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약 461억 매도, 3월 26일에는 금융투자가 약 400억 가까이 집중 매도를 했죠. 누가 다 샀을까요? 이 미친 고점에서 물량을 다 받아준 거는 오직 개인분들밖에 없습니다. 3월 24일에서 26일 3일간 개인분들만 약 1,500억 가까이 순 매수를 하셨어요. 즉 작전 세력이 자금력으로 주가를 끝까지 올린 게 아니에요. PR과 마케팅, IR이 개인분들의 광기를 자극하면서 개인분들 스스로 주가를 120만 원까지
펌핑하도록 유도했고 그 사이 정보를 아는 기관과 외국인은 감사하게 물량을 털고 나온 합법적이고 잔인한 한편의 수급 드라마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팩트체크 완료 후에 무자비한 확인 사살이 있었죠. 3월 31일에 하한가 30%를 때려봤습니다. 혐의 주체는 기관계 전체 약 1143억을 매도했죠. 그리고 기타 법인 253억을 매도했어요. 거래소에 의해서 비독점 계약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주가가 어쩔 수 없이 하한가로 직행하죠. 이날 기관분들의 무려 1143억 원을 필두로 더 소름 돋는 것은 특수 관계자 또는 회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기타 법인 계정에서 그동안 잠잠하다가 하필 이날 253억을 원샷으로 던졌다는 거죠. 회사의 호재가 속빈 강정이고 대표분 또한 엑시트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내부자 또는 기관들이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이 이것은 약속된 도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버린 겁니다. 최종 판결을 해보자면 데이터로 볼 때 명동 사채꾼이나 삼류 작전 세력의 흔적보다는 정보를 선점한 합법적인 스캐빈저 하이에나 분들의 기획일 가능성이 사실에 꽤 가까울 수 있는 거죠. 선발대 기획 펌핑이 있었고 3월 20일에 735억 원이 들어와줬죠. 블록들이 단가 뻥튀기 1등 공신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정황상의 의혹일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참 타이밍이 좋게 블록들이라는 악재를 글로벌 계약 임박이라는 언플로 포장하면서 수천억 원의 개인 자금을 고점 꼭대기로 의도하지 않았다곤 하나 어쩔 수 없이 끌어들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금융투자와 사모펀드는 이 낌새를 눈치채고 개인분들이 환호하는 3월 24일, 26일에 물량을 유유히 넘기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3천당 제약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가는 불트랩의 낌새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 코스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3월 31일 화요일 코스피가 약한 마이너스 4%, 바로 다음날 수요일에는 불트랩이 발생했죠. 무려 8%가 넘게 폭등합니다. 그리고 다시 목요일에는 인정사정 없이 마이너스 5%로 개미분들을 꽂아버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금요일 종가가 3%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투자자분들을 다시 한번 헷갈리게 해요. 3월의 끝과 4월의 시작 완벽한 스위칭을 보여주는데 비차익 거래 바스켓 매매를 보면은 달력의 월이 바뀌면서 동시에 거대 자본의 스탠스가 4월 3일 금요일 하루만 봤을 때에는 180도 전환된 것처럼 보이죠. 3월 31일 화요일에는 약 마이너스 2조 6천억 원 매도 1분기 실적 마감을 앞두고 메이저 세력이 코스피 200 인덱스 바스켓을 2.6조 원어치나 던지면서 장부를 기계적으로 마감한 거죠. 그리고 4월 1일에서 4월 3일은 2분기 시작과 유동성 재공급인데 4월 1일 수요일에는 6천억 이상 매수 2분기 첫 거래일이에요. 매수 전환하는 거죠. 4월 2일 목요일에는 1천억 원 이상 매도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4월 3일 금요일에는 약 1조 4천억 가까이 폭풍 매수 즉 3월 내내 한국 증시를 짓누르던 수조원도 프로그램 매도 폭격이 3월 31일을 기점으로 살짝 그 추세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죠. 이제 4월이 시작됐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4월이 시작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의 퀀트 알고리즘이 D차익 바스켓에 이틀간 약 1.6조 원의 현금을 다시 채워넣은 거죠. 어떻게든 벗겨먹으려면 2분기 롱 포지션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조 원 이상의 B차익 매수가 가짜 반등인가 진짜 랠리인가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향후 시장 방향성의 핵심인 거죠. 일단 숏 커버링 공매도 청산과의 결합을 봐야 되는데 3월 중순부터 10년물 국채금리 발작을 핑계로 시장이 하방 배팅을 쳤던 외국인들이 금리가 4.4%대에서 저항을 받고 상승세가 둔화되니까 살짝 하락 파동을 쉬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빌렸던 주식을 기계적으로 되갚는 숏 커버링 자금이 1조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알파 섹터로의 압축 펌핑이 있죠. 이 1조 원의 돈이 코스피 200개 전 종목에 골고루 퍼진 게 아니에요. 지난주 블랙데이 컨텐츠 미시 데이터 분석에서 봤듯이 4월 1일, 4월 3일 동안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폭발이 있었죠. 즉 4월 3일의 거시적 1조 원 매수는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돈이 아니라 1분기 살아남은 소수의 주도주, 방산이나 원전, 일부 바이오와 전력 에너지 이러한 바스켓에 집중적으로 꽂힌 선택적인 유동성인 거죠. 그리고 4월 3일 차익 거래는 약 100억 원으로 중립을 유지했는데 3월 하순 지수 폭락 당시에 수천억 원의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망가뜨렸던 선물 빼기 현물 가격 차이를 이용한 기계적인 매매죠. 이게 진정되었죠. 선물 시장의 백고데이션, 하락 공포가 해소되고 베이시스가 안정화되면서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의 발목을 잡는 웹도독 현상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거예요. 6대 핵심 지표인 코스피 현물을 보면 15주의 매도 폭풍이 종료되면서 아주 미미하지만 1조 원이 귀환했죠. 3월 내내 하루 마이너스 1조 원, 마이너스 2조 원 무자비하게 쏟아내던 외국인 분들이 4월 1일에서 4월 3일 사이에는 약 4,200억 정도만 절대 매도 금액이 줄어들면서 4월 3일에는 1조 원 폭풍 매수를 했죠. 이건 코스피 지수를 V자로 살리겠다라는 의지는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죠. 즉 지수는 벌어둔 채 계속 2분기를 주도할 원전, 방산, AI, 후공정 이런 특정 우량주 바스켓만 핀셋으로 1조 원어치를 채워 넣은 겁니다. 큰 폭의 하락은 멈췄으나 철저한 종목 장세가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었던 코스피 200 선물을 보면은 하방 압력의 해제가 3월 중순부터 무려 마이너스 5만 계약 가까이 쌓아둔 거대한 철의 지붕이 하방 배팅이죠. 4월 1일엔 약 14,000 계약 환매수, 그리고 4월 2일, 4월 3일에도 도합이 약 2천억 계약 넘게 환매수. 즉 외국인이 4월 시작과 함께 하방 포지션을 대거 청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당분간은 아주 잠시는 지수를 밑으로 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선물 매도벽이 헐거워짐에 따라서 현물 시장의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줘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쉽게 위로 올라와주는 상방 진공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상방인 콜옵션과 하방인 풋옵션을 봐도 변동성의 의도적 소멸이 보이는데 거래량이 완벽하게 멸종했죠. 스마트머니가 양방향 투기를 멈췄고 결국 3월처럼 하루 지수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비정상적인 롤러코스터 장세가 올 확률은 많이 낮아졌다. 지수가 변동성을 축소해가면서 오직 철저하게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로만 움직이는 정석적인 시장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 선물은 계속 팔고 있죠. 2차전지, 구형 반도체 등 낡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공매도로 짓누르겠다라는 무서운 의지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주도주가 없으면은 내 계좌가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즉 앞으로 마음속에 견지해야 할 행동 지침은 4월 6일주부터 시장 안정화에 따라 과거에 선도했던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현대차, 하이닉스, 2차전지 등이 기계적인 반등을 줄 때 더욱 크게 물을 타는 것은 지양해야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자유로운 현금을 만들어야지 이 새로운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는 방산 황제주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관련 회사들 그리고 이런 회사들조차 지수 전체가 V자로 날아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 뉴스에 빨간불이 켜질 때 추격 매수하면은 알고리즘의 단기차익이 생략이 됩니다. 즉 이런 주도 회사들조차 차트상 11선, 21선, 눌림목 부근이나 파란색 음봉을 띄고 거래량이 평소의 절반 이후로 뚝 끊길 때 대중분들의 소외죠. 바로 그날 오후장에 스마트 머니들과 동일한 평단가로 조용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한화솔루션인데 4월 3일 금요일 약 20% 가까이 급등하다가 12% 정도로 마감했죠. 유상증자로 후회하더니 외국인이 600억이나 산대. 바닥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은 조금 섣부를 수 있습니다. 세력에 덫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금융공학적으로 해독을 해보자면 숏 커버링과 테마 편성의 앙상블인데 2.4조 유상증자 발표 전후로 고점에서 공매도를 미친듯이 쳤던 외국인들이 주가가 예정 발행가임 3만원대 중후반까지 폭락하니까 4월 초를 기점으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주식을 되갚는 환매수 기회적 물량이 이 600억의 실체인 거예요. 그리고 테마 편승, 동조화 현상이 있었는데 하필 금요일에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갔죠. 이 회사를 필두로 태양광, 신재생 테마 전체에 묻지마 돈이 쏟아졌습니다. 한화솔루션의 펀더멘탈은 부서졌지만 테마의 훈풍과 숏 커버링이 결합해서 만든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죠. 즉 이 상승은 앞으로의 탈출을 위한 하늘이 주신 하나의 동아줄일 수 있는 거예요. 관성으로 4만원대를 살짝 터치할 때 어느 정도는 익절, 손절을 해야 7월달에 다가올 7,200만 주의 물량 폭탄, 오버행 이슈를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화솔루션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AI 소부장들 D차익 프로그램이 2조 원을 던지면서 지수를 짓눌렀지만 금요일엔 무려 이 두 종목에만 무려 2.5조 원가량의 메이저 쌍끌이 자금이 꽂혔죠. 즉 앞으로는 그 다음 변동성에서의 수익을 짜내기 위한 당분간 롱 포지션을 구축해서 새로운 가두리장을 양식해보겠다는 그 시작점이 4월인 거예요. 앞으로 며칠간 계속 유유하게 물고기들을 살찌우고 미끼를 던져주며 모이를 뿌려주겠죠. 이제는 다시 공을 들일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본격적인 바닥을 짚고 다시 롱 포지션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AI 시장의 버블이 내부에서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2차 상승 사이클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현재는 계속해서 1차 상승 사이클에 버블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500달러짜리 회사가 있는데 막상 주식을 팔려니까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깨지는 신호죠. 26년 3월 말에 오픈 AI가 기업 가치 8,520억 달러, 1,220억 달러 초대형 펀딩이 성공하죠.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약 6억 달러의 구주를 매각 시도하는데 결과는 매수자가 딱히 없어요. 일부는 10% 할인해서 거래했습니다. 이건 시장 언어로 번역하면 이 가격을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미친 성장이에요. ARR이 250억 달러, 1년 만에 폭증했죠. AI 시장도 폭발하니까. 그런데 속을 까보면 다르죠. 25년 적자가 약 80억 달러, 26년 예상 적자는 약 140억 달러. 즉 벌기보다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질문이 바뀌죠. 예전에는 AGI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현금이 언제까지 남나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돈이 진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조죠. AI 시장 돈 흐름을 보면 거의 예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수십조를 투자하죠. 오픈 AI는 애저 사용료로 다시 지출을 합니다. 엔비디아도 오픈 AI에 투자하죠. 오픈 AI는 GPU를 사느라 엔비디아의 돈을 반환합니다. 심지어 아마존은 투자 플러스 클라우드 계약,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돈이 돌고만 있다. 현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계약과 크레딧이 순환 중인 거죠. 그래서 벌어진 현상이 정규 시장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2차 시장에서는 내 주식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AI 시장에 벌어지는 가장 기괴한 장면이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엔트로픽, 세컨더리에서 2조 달러 가까이 대기 자금이 있죠. 밸류는 오히려 기존보다 50% 프리미엄. 같은 AI 회사인데 하나는 아무도 안 사고 하나는 줄을 서서 삽니다. 왜냐? 답은 간단하죠. 누가 더 빨리 돈을 버냐? 엔트로픽은 기업 코딩 시장을 장악했어요. 실제 매출이 성장하죠. 엔터프라이즈에 침투를 합니다. 반면 오픈 AI는 ARR은 크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고 캐시번이 폭발을 하고 있죠. 게다가 오픈소스가 추격을 하고 메타의 라마 등등 기술 유출 이슈 등 해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하죠. 밸류에이션 트랩. 정규 시장인 프라이머리에서는 미래 AGI 독점 기대감으로 밸류를 밀어 올리는데 구주 시장은 다른 거죠. 지금 돈 벌어 850조 달러는 너무 비싸도 한참 비싼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엔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도 IPO 준비를 하죠. 오픈 AI도 IPO를 준비합니다. 엔트로픽도 IPO 대기를 타고 있죠. 누구를 살 거냐?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죠. 기관들은 이미 답을 냈습니다. 실적이 있는 쪽, 덜 비싼 쪽. 이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죠. 돈은 넘치는데 진짜 돈은 없다. 결국 지금 AI 투자는 혁명에 대한 베팅인가 아니면 1차 사이클 종료에 따른 엑시 타이밍인가. 그리고 이 AI 버블 폭탄과 더불어 질소 또한 터지면서 세상을 멈추고 있죠. 이란 전쟁이 터졌는데 왜 비료 가격이 오르고 왜 AI가 멈추고 왜 우리 밥값이 올라갈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질소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은 상대방을 겨누는 게 아니라 공급망을 겨누고 있어요. 이제는 지겹도록 들었던 그 호르무즈예요. 여긴 단순한 석유 길목이 아니죠. 전 세계 질소 비료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식량의 목줄이에요. 질소 비료는 단순한 농자재가 아닙니다. 인류 생산량의 절반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연료예요. 그런데 카타르 공장 및 여러 산업단지들이 미사일 플러스 드론 공격에 완전히 셧다운됐죠. 그 결과는 요소 가격이 올라가요. 단 3주 만에 25에서 35% 폭등합니다.
합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 비료 공장이 멈추면서 파종도 실패해요. 미국 농민들도 난리 났죠. 앞으로 최대 4억 명이 식량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비료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한 나라가 등장하죠. 바로 중국. 3월 중순부터 요소 플러스, 질소 혼합 비료, 사실상 수출을 중단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내수 보호, 진짜 의미는 글로벌 식량 가격을 우리가 컨트롤한다. 22년에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썼다면 26년 중국은 비료를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같은 지역, 같은 시설에서 또 하나가 터져요. 헬륨. 카타르는 전 세계 공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LNG 시설 타격, 헬륨 생산 중단. 아니 도대체 헬륨이 뭐길래? 반도체 시가 공정의 필수고요. AI 서버 냉각의 핵심이에요. MRI, 의료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그 결과 앞으로 한 달 내 공급이 부족할 수 있고 삼성, TSMC, SK하이닉스 생산 차질이 올 수 있죠. 즉 비료는 식량을 멈추고 헬륨은 AI를 멈춘다. 더불어 여기서 에너지의 착각과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데 표면적으로 미국은 에너지 자립이 맞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글로벌 LNG에 의존하고 있고 헬륨 공급이 붕괴되고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 결국엔 미국 휘발유도 4불, 5불을 돌파하죠. 인플레이션이 최저화됩니다. 전쟁은 총알보다 가격표로 먼저 날아오죠. 그래서 이제 정치가 무너집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40대 초반에서 30%대로 하락했죠. 3월 28일에는 800만 명이 왕은 없다고 시위를 했어요. 홀리마켓 여기서는 민주당 하원 탈환 확률이 87%나 됩니다. 전쟁은 원래 지도자를 강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번 전쟁은 달라요. 경제를 부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의 진짜 이름은 현재 질소 폭탄이 됐어요. 왜냐면 질소는 식량, 헬륨은 AI, LNG는 에너지 이 세 개가 동시에 끊겼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이제 국경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공급망에서 싸워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총알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 우리의 전기세, 그리고 AI의 속도,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로 규결됩니다.